여러 개의 캔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차트가 만들어지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가장 잘 녹아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의 기본이 되며 모든 기술적 분석은 캔들로 시작해서 캔들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캔들의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닌 캔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캔들 패턴을 사용하여 실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확률 높은 매매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매매를 시작한 초보자분들부터 숙달된 경험자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들은 특정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초록색의 양봉 캔들과 빨간색의 음봉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은 시가와 종가, 저가와 고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초록색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말해 이는 판매하는 사람보다 구매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타나고 반대로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는 빨간색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구매하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들은 몸통과 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꼬리는 윗꼬리라 부르며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높이 올라갔던 최고가를 보여줍니다. 하단에 있는 꼬리는 아랫꼬리라고 부르며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낮게 내려갔던 최저가를 보여줍니다. 초록색 양봉 캔들의 몸통 같은 경우 아래쪽 끝이 시가이고 위쪽 끝이 종가이며 빨간색 음봉 캔들의 몸통 같은 경우는 위쪽 끝이 시가이고 아래쪽 끝이 종가입니다. 기본적인 캔들의 구성은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캔들의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왼쪽 캔들을 보면 캔들의 몸통이 크고 위아래로 작은 꼬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지며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했지만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캔들을 보면 여기에서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지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가격의 고점에서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시가 바로 위에서 마감한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구매하려는 사람보다 판매하려는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더 강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몸통의 크기가 크다는 건 그만큼 매수자 또는 매도자 중 한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몸통의 크기가 작으면 어느 쪽으로도 주도권이 넘어가지 못하고 힘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은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락 추세 중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건 구매자들의 심리가 저점이라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곧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 중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건 고점이라 생각한 매수자들의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보다 가격을 낮추려는 매도 세력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다른 예시도 보면 상승 추세에서 길게 달린 윗꼬리가 나오고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꼭 빨간색 음봉 캔들이 아닌 초록색 양봉 캔들로 마감되더라도 결국에는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큰 매도세가 나오며 긴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데 이런 경우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복잡한 캔들 패턴의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몸통과 꼬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캔들 패턴은 강세형 캔들 패턴인데요. 잠재적인 상승 반전을 나타내는 캔들로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초록색의 작은 몸통과 긴 아랫꼬리 그리고 짧은 윗꼬리 또는 윗꼬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강세 캔들이 만들어진 심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지고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며 순간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나 특정 시점에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며 결국 종가는 시가보다 높은 곳에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이는 곧 판매하려는 사람보다 구매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강한 하락세 이후 매도세가 약해지며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강세형 캔들이 닫힐 때까지 확인 후
복 마감 후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캔들 하단 아래로 설정 후 익절은 앞에 나온 저항 구간 근처를 목표로 잡고 상황에 맞게 대응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캔들 패턴은 약세형 캔들 패턴입니다. 강세형 캔들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빨간색의 작은 몸통과 긴 윗꼬리 그리고 짧은 아랫꼬리 또는 아랫꼬리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약세 캔들이 만들어진 심리를 보면 여기에서 새로운 캔들이 시작되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며 순간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나 특정 시점에 매도세가 더 강하게 몰리면서 결국 종가는 시가보다 낮은 곳에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구매자보다 판매자의 힘이 더 강함을 나타내며 상승 추세 중 이러한 약세형 반전 캔들이 나오면 하락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해당 캔들 종가의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꼬리 상단 위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캔들 패턴은 도지형 캔들인데요. 도지 캔들은 작은 몸통과 비슷한 크기를 가진 위아래 꼬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통이 캔들 중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팽팽한 힘싸움이 벌어지는 구간으로 하락세 중 도지 캔들이 나오면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며 상승세 중 도지 캔들이 나오면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강세와 중립 그리고 약세 총 3가지의 캔들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것만 완벽히 이해하셔도 하나의 캔들은 마스터하신 겁니다. 이제 2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패턴으로 넘어갈 텐데요. 블리시 잉걸핑 캔들이라 불리며 초록색 캔들이 앞에 나온 빨간색 캔들을 완전히 삼키는 2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패턴입니다. 먼저 나온 빨간색 캔들의 고점보다 이후에 나온 초록색 캔들의 고점이 더 높고 초록색 캔들의 저점은 앞에 나온 빨간색 캔들의 저점보다 낮습니다. 이 캔들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로 만들어지는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매도세가 강한 빨간색 음봉 캔들이 나온 뒤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매도세가 지속되며 이전 저점을 아래로 돌파했지만 매도세를 압도하는 강한 매수세가 붙으면서 결국 종가는 이전 캔들의 고점보다 더 높은 곳에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이는 곧 판매자의 힘보다 구매자의 힘이 훨씬 더 강함을 의미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며 뒤에 나온 초록색 캔들의 길이가 길면 그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진입하는 캔들 하단으로 설정하고 캔들이 닫히는 구간은 매수 포지션 진입 타점이 됩니다. 블러시 잉걸핑 캔들의 반대인 베어리시 잉걸핑 캔들은 빨간색 음봉 캔들이 앞에 나온 초록색 양봉 캔들을 완전히 감싸는 2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패턴으로 먼저 나온 초록색 캔들의 저점보다 빨간색 캔들의 저점이 더 낮고 빨간색 캔들의 고점은 앞에 나온 초록색 캔들의 고점보다 높습니다. 매수세가 더 강한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온 뒤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도 매수세가 지속되며 이전 고점을 위로 돌파했지만 급격한 매도세가 붙으며 결국 종가는 이전 캔들의 저점보다 더 낮은 곳에서 마감된 형태입니다. 구매자의 힘보다 판매자의 힘이 훨씬 더 강함을 의미하며 상승 추세에서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손절 라인은 진입하는 캔들 상단으로 설정하고 캔들이 닫히는 구간은 매도 포지션 진입 타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패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캔들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닝스타 캔들 패턴은 가격 반전의 신호를 알리는 강세형 패턴으로 3개의 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통이 큰 빨간색 음봉 캔들이 나온 뒤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캔들의 색상은 초록색이나 빨간색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캔들이 중요한데 앞에 나온 도지 형태의 캔들보다 몸통이 큰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양봉 캔들의 마감 위치에 따라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나온 빨간색 음봉 캔들보다 초록색 양봉 캔들의 종가가 낮으면 판매자의 힘보다 구매자의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하락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추세가 반전되어 상승하는 경우로 캔들이 만들어지는 심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요. 먼저 몸통이 큰 빨간색 음봉 캔들은 매도세가 강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건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붙으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힘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나온 몸통이 큰 초록색 양봉 캔들이 앞에 나온 빨간색 음봉 캔들보다 높은 곳에서 캔들이 마감됐다는 건 매수자들의 힘이 매도자들의 힘을 역전하며 매수세가 강해짐을 의미하고, 이는 곧 상황은 반전되어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은 모닝 스타 캔들 패턴과는 정반대의 캔들 패턴인데요. 첫 번째로 몸통이 큰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온 뒤 위아래 꼬리가 작은 도지 캔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몸통이 큰 빨간색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몸통이 큰 초록색 양봉 캔들은 매수세의 강함을 알 수 있고, 곧이어 매도세가 붙으며 힘싸움을 시작하는 도지 캔들이 나오고, 매도 세력이 힘싸움에서 승리하며 몸통이 큰 빨간색 음봉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러한 캔들 패턴이 나오면 하락으로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캔들을 활용해 매매를 하면서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 저항 및 추세선을 활용하여 캔들 패턴과 프라이스 액션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하락 후 반등하며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가격은 다시 지지 구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지를 받은 구간에서 캔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강한 음봉 캔들 이후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을 시도했지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며 가격의 반전을 예고하고, 다음 캔들에서 앞에 나온 음봉 캔들의 몸통을 전부 삼키는 인걸핑 형태의 몸통이 큰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매도 세력은 가격을 강하게 하락시키며 하락의 세기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앞에 나온 저점 구간을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한 매수 세력도는 구매자들의 매수 심리가 붙으면서 매도세는 약해지고 앞에 나온 음봉 캔들을 완전히 감싸는 큰 양봉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해당 캔들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줍니다. 지지 구간의 지지를 받으며 이런 강세 캔들이 나오는 경우 그대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절은 캔들 하단 아래 또는 최대한 가까운 지지 구간 아래로 짧게 설정해 줍니다. 익절은 가까운 저항 구간의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1차 목표가에 도달하면 절반은 매도 후 스탑로스를 진입했던 본전 부근으로 올려준 뒤 더 높은 저항 구간을 2차 익절 목표로 설정해 줍니다. 반대로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며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며 저항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저항을 받은 구간에서의 캔들을 확인해보면 몸통이 제법 큰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오고, 다음 캔들에서 도지 캔들이 출현 후 이어서 제법 몸통이 큰 빨간색 음봉 캔들이 나오며 앞에서 설명드린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도지 캔들 바로 뒤에 나온 빨간색 음봉 캔들을 보면 앞에 나온 초록색 양봉 캔들의 저점을 넘기지 못하고 가격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만 저항에 막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몸통이 큰 양봉 캔들이 나오고 이어서 도지 캔들이 나온 뒤 몸통이 큰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이브닝 스타 패턴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매수 세력은 제법 큰 양봉 캔들을 만들며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 하지만 저항 구간을 지키려는 매도 세력의 매도세가 붙으며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다음 캔들에서 매도 세력이 힘싸움에 승리하며 앞에 나온 초록색 양봉 캔들을 완전히 감싸는 큰 음봉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해당 캔들 종가에 숏 포지션 진입해줍니다. 저항 구간에 저항을 받으며 이러한 형태의 약세 캔들이 나오는 경우 가격은 그대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진입한 캔들 상단 또는 저항 구간 위로 짧게 설정해줍니다. 익절은 전에 나온 지지 구간이 너무 가까워서 손익비가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나 익절할 시기를 잡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익절 팁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 볼린저 밴드 지표를 추가해줍니다. 앞에 나온 지지 구간 근처에서 일정 물량은 1차 익절 후 스탑 라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지켜보다 캔들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로 올라오면 추세가 다시 역전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볼벤 중심선 위에서 봉 마감하면 전량 익절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캔들 패턴이 있는데요. 이런 캔들 패턴을 전부 암기하기보다는 캔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배운 강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실전 매매에 적용하여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초보자의 입장에서 캔들의 기본을 이해하는 방법부터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설명드리다 보니
영상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